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2011년 늦가을 두만강 인근 한밤중에 14살 소년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탈북하려던 일행 5명은 그날 밤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 누군가 철진이를 데려갔어요. 소리도 없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철진이가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조용히 따라갔어요. 다음 날 새벽 국경지대에서 발견된 발자국. 군화도 아니고 브로커들이 신는 중국산 운동화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는 순간 10년 전 제 손을 스쳐 지나간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북 사건이지만 보위부도 아니고 브로커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존재가 개입한 사건입니다. 20년 넘게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면서 수많은 탈북 사례를 접했지만 이 사건만큼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 밝혀진 진실이 너무나 소름 돋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두만강에서 벌어진 기묘한 실종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던 일행 6명이 있었습니다. 성인 4명, 그리고 10대 청소년 2명. 그중 한 명이 장철진, 당시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철진이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삼촌과 함께 살다가 삼촌마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뒤 혼자 남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연명하던 중 탈북 브로커의 연락을 받고 이 일행에 합류하게 됐죠. 일행은 중국 쪽 협력자의 안내로 두만강을 건너기 직전 임시 은신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달도 없고 바람도 강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약해지는 시간대를 기다리며 모두 긴장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철진이가 화장실에 간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일행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철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은신처 뒤편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몰래 확인했을 때 낯선 남자가 철진이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철진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랑 가자. 어디로요? 안전한 곳.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곳. 철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행은 뒤쫓으려 했지만 그 순간 국경 쪽에서 경비병의 순찰 소리가 들렸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철진이는 그날 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중국 쪽 협력자를 통해 제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K-요원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탈북 준비 중이던 소년 하나가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행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랬습니다. 그 남자는 북한 말투를 썼지만 군인 같지 않았어요. 브로커도 아니었어요. 브로커들은 돈 얘기부터 하는데 그 사람은 철진이한테만 집중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는데 이상하게 철진이는 그를 따라갔어요. 마치 아는 사람처럼요. 이 증언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다. 저는 직접 현장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은신처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결과 2가지 종류의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철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신발 자국, 다른 하나는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 그런데 문제는 그 신발 패턴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신는 군화 패턴도 아니었고 브로커들이 주로 신는 중국산 운동화 패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 북중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특수근무자들이 신던 비정형 신발과 유사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던 일부 협조자들이 신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10년 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거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2011년에 똑같은 신발 패턴이 다시 나타난 걸까요? 현장에서 또 하나의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은신처 구석에 떨어져 있던 작은 수첩, 철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이상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냥 나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믿고 싶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제가 담당했던 자유통로 사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정체불명의 보호자가 나타나 탈북을 시도하던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남쪽으로 보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 패턴이 지금 이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즉시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 사이 북한 내부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몰래 남쪽으로 보내주던 정체불명의 협조자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위부도 아니고 군 출신도 아니고 브로커와도 무관한 인물이었습니다. 단독으로 행동했고 신분을 철저히 숨겼으며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어느 날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부 정보원들은 그가 보위부에 체포돼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보원들은 그가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죽은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에 그와 똑같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중국 쪽 협력자들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최근 두만강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남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며칠 후 한 협력자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K의원님, 그 사람 말씀이시라면 제가 아는 건 이것뿐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2004년 겨울 두만강에서 시신 하나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특징이 비슷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 나타난 사람은? 글쎄요. 혹시 제2의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협력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듣고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10년 전 그 사람이 실제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둘째, 그 사람의 뒤를 이어 새로운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두만강 일대에서 비슷한 사례가 최소 3건 더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고 모두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도운 남자의 신원은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였고 말투는 함경도 사투리였어요. 눈빛이 차가웠지만 아이들한테는 이상하게 부드러웠어요. 신발이 특이했어요. 군화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닌 뭔가 오래된 느낌의 신발이었어요. 저는 이 증언들을 종합하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다. 그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2012년 5월 중국 선양의 한 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의원님, 여기 14살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장철진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즉시 확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사진이 전송됐고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철진이는 무사했습니다. 보호시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나서 그냥 사라졌어요. CCTV에도 얼굴이 제대로 안 잡혔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저는 그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한 가지는 또렷했습니다. 신발 패턴. 똑같았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과 정확히 일치하는 신발 패턴이었습니다. 철진이는 한국으로 무사히 입국했고 저는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진아, 그 사람이 누구였니? 뭐라고 했어? 철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저를 살려주고 싶다고만 했어요. 왜 따라갔어?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도 될 것 같았어요. 눈빛이 진짜였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후로도 계속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후 비슷한 패턴의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탈북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누군가를 믿어야만 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생명을 구합니다. 2011년 두만강에서 사라진 소녀는 지금 한국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를 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용기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들을 기억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